자, 봅시다. 6번 당함수 fx요. 나요 수렴 조건과 발산 조건을 주셨어요. 일단 개념에 의하면 나요 발산 조건이라고 불러요. 발산 조건으로부터 내가 추론하고 싶은 사실은 최고창의 개수와 차수를 추론하고 싶고요. 이게 기본 베이스니까. 그런 다음에 수렴 조건으로 알고 싶은 건 나머지 미정개수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이요. 나요 이 통으로 네모 박스를 유함수로 보시게 되면 이 네모 박스는요 2차식이면서 그때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1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11x의 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시작하는 함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요 fx라는 이 함수는요 3차식이 될 것이고 x의 세제곱 호도록 이항하면 마이너스 11x의 제곱이요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놓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나는 그냥 극한답게 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정보요 이 정보는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해. 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 x-2라는 인수를 fx가 갖고 있을 거고요. 괜찮아. 그런 다음에 미분계수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으나 그냥 갈게요. 극한처럼요. 나요 수렴해요 분모가 빵으로 가 분자도 빵으로 가요. 괜찮습니까? 그 말은 f1의 값이 0이라는 말이고요. 왜 f1이 0인 거지? fx는 다항함수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합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시작. 나요 f1의 값이 0이니까 호도록 f1의 값은요 조사해 주시면 1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이 0입니다. 얘를 우리는 a와 b의 관계식이라고 부르고 얘는 족보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런 거야. 그냥 유치하게 가볼게요. 그러면 결국 fx라고 불리는 저식은요 어떻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1x의 제곱 더하기 ax요. 그런 다음에 b라고 불리는 이 문자들요 족보를 바꿔서 a로 표현하시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죠? 10-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나는 어차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x-1이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x의 제곱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셔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1x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10x라고 호도록 갖다 쓰시고요. 상수만 보면서 나머지를 조율해 주시면 a-10 이렇게 가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fx라는 식 자체를요 유치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호도록 대입을 하시게 되면 결국 분모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나쁜 놈 꺼져.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계산. 여기다 다시 1을 대입하실 거죠. 여러분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라고 했을 때 1을 대입해보자 얘들아. 1 대입하면 결국 a-19가 마이너스 9여야 됩니다. 그럼 끝. 괜찮습니까? 1을 대입한 거잖아. 그치? 그럼 a-19가 마이너스 9여야 된다. 끝. 그러면 a의 값은요 10이 되고요. a의 값 10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대입하세요. a의 값이 10이라면 b의 값은 0이요. 끝.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fx라고 불리는 이 식은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1x의 제곱 a의 값이 10이니까 플러스 10x b는 꺼져. 이렇게. 괜찮아? 나한테 구하라는 건 여전히 치환을 통해서 구하든 아니면 x 대신 x분의 1을 대입해서 구하든 그것은 개인 취향. 근데 나는 교과서가 시키는 대로 단일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0으로 갈 테니까 t는 0으로 간다. 난 t분의 ft 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얘만 t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결국 나한테 구하는 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 하나씩 소거해. 그럼 어떻게 해?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10 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였고 t는 0으로 나갈 때 꺼져. 그래서 남는 건 10.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0이 됩니다. 네, 이렇게 6번 문항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이요. fx 3차식을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자. 보는 안목.
분수식에 대한 극한값이 다 존재하고요. 분모들이 다 빵으로 가요. 그럼 분자들도 빵으로 가야 되니까 FA는 0, FB는 0, FC는 0이요. 아, 가나다 조건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FA, FB, FC 얘네들이 다 0이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생각하세요. fx라는 식을요. 우리는 이렇게 세팅하실 수 있죠. x-a를 인수로 갖고 x-b, x-c요. 그래서 어떻게? x-a, x-b, x-c. 내가 결국 fx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PQR로 표현해 달래. 그럼 얘들아 봐봐. fx 이렇게 세팅했으니 fx 자리에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x-a, x-b, x-c 딱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렇게 나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나쁜 녀석 꺼져 이 상태가 돼. 괜찮아. 그러면 나 여기에 주목해 보자는 거야. 결국 나는 어떻게 주목할 수 있냐? 알파라고 불리는 녀석이 도대체 뭐야? 이런 거야. 나 알파야 이런 거지. 알파는 x 대신 a를 집어넣게 되면 a-b, a-c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나 똑같은 흐름으로 베타는 누구야? 라고 물으신다면 x-b, x-b가 꺼지고, 그치? 남은 x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테니까 b를 집어넣을 테니까 어떻게? b-a, b-c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감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꺼지시고 똑같은 흐름이야. c-a, c-b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세 개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요. 그러면 그냥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얘 전개하시면은요 그냥 a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거기에 더하기 bc 이렇게 돼요. 자 봐봐. 얘를 전개하시면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그런 다음에 플러스 ac가 돼. 자, 나 요 녀석만 전개하시면 c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 플러스 ab가 돼. 자, 이것들을 변변 더하재매. 그럼 결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봐줄래 얘들아? 어디? 플러스 bc 마이너스 bc 꺼져. 마이너스 ac 플러스 ac 꺼져. 그런 다음에 플러스 ab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b 꺼져. 뭐 어디서 꺼지든 상관없어. 그럼 남은 세 개를 호독 더하면 난 a제곱이 되고 b제곱이 되고 c제곱이 돼. 거기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 얘를 갖다 쓰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만 할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 녀석을 PQR 즉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상수항으로 표현해 달라는 거야. 풋풋했던 그 시절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난데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나 얘 이미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2배 그래서 마이너스 전체 3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요 뭐라고 말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 개 중 한 개씩 뽑아 곱해서 더한 것. 그것은 나요 뭐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에 나요 세 개 중 2개씩 뽑아 곱해서 더한 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내가 q요. 그래서 마이너스 3q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p제곱 마이너스 몇 q다? 3q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7번 문항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이요. 8번 문항은요 여러분한테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주는 거냐면 8번 문항은 8번 문항 제발 봐줘 이런 거야. 뭐를 봐줘? 나 부정형이라고 해. 부정형 나 좀 봐줘 이거야. 이게 주제였거든요. 이게 주제였어.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아니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례. 그러니까 결국은 다항함수 체제야. 다항함수는 실수 전구간에서 스페셜한 조건이 없으면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야.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녀석이야. 괜찮아. 그러면서 봐봐. 그러면 x가 a로 다가갈 때를 물었단 말이지. a를 대입하면 이렇거든. 어떻게 해? 잘 들어야 돼. fa분의
A를 대입했으니까 빵빵이 되는 건 확실하잖아.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는 거예요. 극한값과 함수값은 어차피 같아요. FA분의 FA가 5분의 3이 된다는 거야.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빠진 학생들이 있어요. 야, FA분의 FA가 어떻게 5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문제를 잘못 출제했네. 정신 차리세요. 평가원이에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FA분의 FA 5분의 3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면, 아, 얘는 부정형의 극한이었구나. 나한테 준 것은 결국 0분의 0꼴이어야지 5분의 3이라고 불리는 이 극한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 FA분의 FA는 절대로 5분의 3이 될 수 없죠. 그치? 지금 무슨 소리냐면 FA의 값이 뭐였다? 0이었다라는 거예요. fx는 x-a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추론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것이 포인트였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팅합시다. 어떻게 해요? 나요, fx는요 반드시 x-a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x-a라고 갖다 붙이시고요, 다른 한글의 이름을 그냥 t라는 문자로 줄게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묻는 거 자체는 어머나 fx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구하는 거 뭐를 구해달라는 거야? 두근의 차를 구해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극한식 이젠 5분의 3이라고 불리는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호로로 얘를 대입하세요. 대입하세요. 자, 그럼 시작.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요, 나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분자는 어떻게 변하죠? x-a가 공통인수. 그래서 어떻게? x-a요. 거기에 x-t-1 이렇게 변하고요. 자, 분자요. 분자를 이미 해결했으니 분모요. 분모라고 불리는 건 여전히 x-a가 공통인수라서 x-a. 그래놓고 어떻게? x-t라고 갖다 붙이고 플러스 1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내가 결국 5분의 3이었다는 거죠. 0분의 0꼴이었던 거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나쁜 녀석. 꺼져 이렇게 됐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럼 결국 여기 요 하트의 값은 플러스 1에서 5 마이너스 1에서 3이 되려면 이 하트의 값 누구? x-t의 값이 뭐였다? 4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젠 x-t가 아니라 극한식이니까 a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여기가 a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러면 답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내가 fx를 이렇게 세팅했어. 그럼 이 녀석의 두근이 뭐인 거야? a랑 t인 거 맞지?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두근의 차였던 거잖아. 이름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불러달라며. 괜찮아? 거기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근의 차 아니야. 두근의 차 이거잖아. a랑 t가 두 근의 이름이니까. 괜찮아요? 두근의 차 4. 네, 이 녀석이 답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선생님 그냥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근데 a와 t가 결국은 여식에서 알파 베타의 역할이고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두근의 차. 그래서 답은 4.